이 같은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우유를 포함해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과 커피, 빵 등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색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크기와 재질 등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됩니다. 대부분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고흡습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이나 매립도 어려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 50에서 100mm, 특히 충청 일부 지역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호남, 영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밤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지역에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1년이 좀 지났는데 오히려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인용해보면 지난 1년 동안 도쿄옥가공업, 칸토텐카공업, 도쿄일렉트론, 타이오홀딩스, 토소 등의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둥지를 틀었거나 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의 돈의 흐름, 생태계를 차단해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정책에도 그런 일이 없는지,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만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가 아니라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그 정책 목표에 적합한 모든 정책이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파적이든 좌파적이든 모든 정책에 열려있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무리하게 억지로 수출 규제했다가 울상짓고 있는 현실을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올여름 여행 어떻게 준비하세요? 가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 모두 편안하게 마스크 쓰고 조용한 국내 여행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행, 안전여행입니다. 일상과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안전여행자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테마 10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한 후 5만 원권 국민관광상품권을 신청하세요. 마스크 착용 사진도 꼭 인증하시고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안전여행. 네, 공자가 책을 묶은 가죽끈이 7번이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는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예,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하는 재앙으로 실업이나 폐업, 파산 위기에 직면한 분들 많은데요. 모든 걸 내려놓고 인생을 재시동해서 변화하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분의 충고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모셨습니다. 11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죠. 김미경 TV의 김미경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버 TV에서 항상 보는 분이라 좀 처음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연예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항상 틀어놓고 오, 예. 보고 있어서. 안부 전해주세요. 예.
최경영의 경제쇼를 들어야 되는데. 예. 예. 남편이 하는 거는 잘 안 듣더라고요. 예. 원래 그래요. 저희 남편도 제 거 잘 안 봐요. 그렇죠. 예. 예. 집에서 충분히 보니까요. 예. 예. 그 너무 유명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본인 소개를 또 짧게만 좀 해주시면. 네, 예. 저는 이제 강의한 지가 28년째예요. 예. 저희 이제 원래 가장 근본적인 저의 직업의 뿌리는 강사죠. 예.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책 쓰게 되고 책 쓰면서 방송도 하게 되고 세상 변화 흐름에 따라서 또 유튜브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원래 본질의 강사라는 직업 예. 뭔가 무엇인가 전달해드리고 강사. 싶고 예. 그 직업이 예.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옷을 달리 입는 것 뿐이지 그냥 속성까지 저는 강의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유튜브 지금 댓글에 페퍼피그라는 분이 네. 요즘 코로나 시대 관련 책 내셨어요. 이렇게 읽어볼만해요. 바로 읽으셨다고. 읽어볼만해요. 이미 읽으셨네요. 아, 이분은. 그러셨네요. 예. 근데 되게 대충 오늘 인색하게 읽어볼 만하다고. 좋은 이 뜻이죠? 정도면 아. 페퍼피그님 그 논평으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KT 주님은 오늘 네. 대강 귀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코로나19 이후에 책을 내신 유명인들이 많은데 예, 맞아요. 왜 코로나19가 어떤 네. 뭔가 분기점이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예. 이게 개인이 몸으로 겪은 위기가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또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다 똑같이 겪었잖아요. 예. 저는 1월 22일 이후로 강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아이고. 오늘 오면서 전화를 하는데 뮤지컬 배우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홍지민 씨도 홍지민 씨 자기 뮤지컬 배우. 뮤지컬 예. 배우 수입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10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홍지민 씨는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머지 공연계 연극계에 계신 분들은 단역하시는 상황이 분들이나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1월 22일 날 우리 직원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2달은 버티겠는데 이대로 가면은 절대 못 버틴다. 우리는 직원을 다 감원해야 되고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막막하고 그 직원들한테 내가 어떤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지금은 30명이요. 야, 우리 회사가 직원이 많습니다. 많네요. 예. 그러면 강연, 이벤트 뭐 이런 거를 전문으로 네네. 예. 이전에 안 그랬었어요. 예.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원래는 약 한 12명 정도로 12명 정도로 제 강연하는 일을 도와주는 친구 예.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강연을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매일 다녀요. 아침에 예. 일어나면 강의 스케줄 체크하고 다 이제 전국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수입의 60%가 제 강연 수입료예요. 근데 강의가 딱 막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직원들의 60%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은 예. 이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날 정말 하루는 울었거든요.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이거 또 한번 무너져야 되나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엔 돈이 땅 밑으로 꺼지는 법이 없어. 내 눈에 돈이 안 보일 땐 그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야. 그걸 내가 못 쫓아간 거야. 나는 반드시 알아낼 거야. 돈이 땅 밑으로 꺼지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증발하나요? 아니요. 예. 돈은 이동할 뿐이지. 그래서 이동한 곳을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어딘가로 갔을 거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교육의 열정이 없어지나 안 배우나 강의를 안 듣나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 나는 앞으로 그래서 강의를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나 강의 못 간다. 대표님 강의 못 가서 어떡해요. 못 가서 어떡해요. 자꾸 울지 마. 나까지 힘들어. 그러니까 난 앞으로 강의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갈 거야. 강의를 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갈 거야. 예. 못 가서 우는 일은 없어. 다른 방법으로 갈 테니까 나한테 시간 좀 줄래? 예. 2달만 주라. 내가 좀 찾아내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회사 문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네, 맞아요. 2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네.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무슨 공부했냐면요. 예. 진짜 닥치는 대로 했는데요. 신문이 그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어요. 예. 야, 거기에 그렇게 많은 단서가 있대요. 이게 절박하니까 예. 단서들이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쪽 길로 가라고 막 나를 보내주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어라 요거 봐라 다 바뀌는구나. 예. 그다음에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학생들이 데모를 해. 그럼 이거는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반만 돌려달라는 건 그러면 영상 강의를 반은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네. 어머 웃긴다. 영상이 유료되겠구나. 막 이런 깨달음들이요. 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런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을 다 제가 신문을 왜 종이 신문을 봤냐면요. 예. 이렇게 포털 뉴스는 이미 큐레이션된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날의 핫 이슈가. 너무 선정적이죠. 예. 사람들 클릭하기 좋은 것만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종이 뉴스는요. 누군가가 외롭게 쓴 사설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 외롭게 쓰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진짜 힌트가 예.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떤 예. 일인지 아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그 단서가 되는 걸 내 사업에 다 몰아오는 거를 썼고 그걸 저 나름대로 노트를 3권이나 썼는데 코로나 솔루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계속 밖에서 하루에 16시간 이상 집중. 그러다 보니까 외국 컨설팅 회사들은 발빠르게 이미 다 작전상 시나리오를 써놨을 수 있어. 큰 돈 받고 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외국 컨설팅 회사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자료가 많은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다 읽을 영어 실력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 잘하는 분을 고용을 해서 그걸 다 번역해라. 모든 맥켄지 컨설팅, 베인 앤 컴퍼니 다 야. 번역해서 나한테 줘. 그러면서 예. 그걸 또 읽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이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정보를 일단 방대하게 수집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예. 내 꿈이 있으니까 이 단서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 꿈이 없으면 정보는 그냥 정보예요. 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모은 거잖아요. 나의 살 길로. 모아서 분류하면서 지향점을 뭔가 찾은 거죠. 너무 대화가 잘 통해요. 우리 오늘.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김미경 대표의 방법으로 분류했고 네. 김미경 대표의 지향점으로 뭔가를 찾아간 겁니다. 네. 찾아간 거예요. 예. 그게 처음에는 막 그걸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서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걸 내가 여태 몰랐다고. 예. 그러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코로나 세상이 왔을 땐 이렇게 살면 돼요라고 약 올리듯이 디지털 세계는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고 시간만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에 어차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걸 디지털이 갖다가 착 엮어주기 좋게 이미 다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코로나 솔루션 노트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2025년이야. 근데 2020년이야. 결국 5년이 앞으로 왔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혼돈이지. 사람들은 혼돈을 위기라고 착각하는구나. 이 혼돈 안에서 질서만 찾아내서 이 질서가 내 사업과 맞아 떨어지면 이게 기회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틀려. 혼돈 속의 질서와 결합해야 기회야. 난 이 질서를 찾아낼 거야. 이렇게 썼죠. 와우. 와. 그랬어요. 멋지네요. 예. 그런 하루하루가 나한테는요. 너무 흥분되는 하루였고요. 그래서 결국 알아냈어요. 제 거만큼은 알아냈어요. 내 사업만큼. 내 사업만큼은.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래요. 그 많은 질서를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찾아내요? 저는 그래요. 영어도 내가 장사하면 장사 영어만 하면 돼요. 무슨 박사 영어를 그렇죠. 해요. 예. 이 혼돈 속의 질서도요. 디지털 질서도요. 나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면 돼요. 그렇지. 그 예. 무슨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내가 왜 알아야 돼요? 필요 없죠. 나 필요한 만큼. 예. 그래서 제가 다 알아낸 후에 저는 회사를 재정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우리는 사실은 제가 2025년에는 할 법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사업 하십니까? 그게
MKYU라고 예. 제가 만든 온라인 대학입니다. 아, MKYU 김미경 대학이구나. 유튜브 유니버시티. 아. 김미경 유튜브 유니버시티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약간 비스름하게 시작하고 있던 걸 엄청 크게 제가 모든 노력을 투자하면서 예.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사실 요즘 독일에서는 그 아시죠?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즉시 교육을 시켜요. 내년 후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안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예. 디지털로 다 옮겨가면 60 넘으신 분들 못 따라오는 거예요. 속도를. 그러면 은행도 못 가고 주민등록증도 못 띄고 이제 완전히 너무 소외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다 가르칠 인력을 양성해서 그 노인들을 다 가르치려고 해요. 예. 그게 다 국가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판이 바뀔 땐 반드시 즉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 즉시 교육에 국가는 엄청 돈을 쏟아붓게 되어 있고 예.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걸 내가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야, 발 빠르다. 이게 평생 교육의 개념은 과거에서부터 있었고 예, 맞습니다. 디지털이 갑자기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 이게 유료화 되겠구나. 네. 어떤 그 사업적인 어떤 기회를 보신 거죠. 참 재밌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대학이 그렇게 되는데 영상을 돈으로 쳐주네. 옛날엔 무료에 광고만 끼는 게 여태까지의 영상의 기능이었다면 그렇죠. 영상 자체 하나가 10,000원, 5,0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 기능을 하겠구나. 이건 엄청난 신호구나. 지난 30년간 아무도 못했던 일을 코로나가 하네. 이거 그렇죠. 웃긴다. 그랬더니 어느 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외국 자료에. 세계에서 지난 수백 년간 최고의 마케터가 코로나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나온대요. 여태까지 누적되어 왔던 모든 걸 티핑 포인트로 막 끌어올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 누가 한 마케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의 수많은 교수들 중에서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만 네. 유튜브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거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김미경 TV 같은 경우는 그런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재밌죠. 예. 무슨 교육을 평생 하냐면요. 교육 예를 중에서? 들면 예. 지금은 제일 중요한 교육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는 가위로 잘라야 되니까 무조건 와야죠. 디지털로 잘라줄 수가 없잖아요. 예. 온라인 예. 세상에서. 그렇죠. 이건 반드시 컨택트 시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미장원이 어디 있나 길을 걸어 다니다가 들어오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예약해서 가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떠냐면 온라인 세상에 온라인 가게와 오프라인 가게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가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SNS 각종 디지털 마케팅에 그렇죠. 내 가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 거기서 손님이 한번 모은 후 거기서의 친근함과 신뢰를 가지고 오프라인 가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게를 2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네. 네네. 아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신도시예요. 온라인은 신도시예요. 신도시에 입주하셔야 돼요. 빨리. 근데 디지털 시민증이 없으니까 입주가 안 되죠. 예. 계정 하나도 없고 SNS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에 막 댓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그리고 근데 댓글 안 올라간다고 막 화내요. 왜 내 댓글만 안 올라가냐고. 계정이 없어서. 구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시민이 되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각종 인스타그램으로 다 번져 나가면서 예. 훌륭한 소비자가 돼야지 디지털 세계에서 훌륭한 소비자는 바로 다음날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 연습을 안 하시면 생산자가 못 돼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 우리는 그 생산자가 되는 연습을 예.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디지털 구사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30대, 40대, 50대 100% 거의 다 우리는 90%가 여자세요. 그렇습니까? 남자분들은 왜 안 배우실까요? 저도 그게 신기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끄러운가? 혹시 저희 예. 들어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아니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업을 하시는 뭐 어떤 분들이 주로 들으시나요? 그냥 대상은? 거의 워킹맘, 예. 전업주부 그냥 다 일반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게 다들 아세요. 이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판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다들 아세요. 그래서 어른인 내가 새판에 들어가서 먼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보는구나. 부모 입장에서도 보죠. 예. 부모의 위기가 되게 크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학교를 일주일은 갔다가 안 갔다가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같이 그럼-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꿈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암기 교육이 맞아? 그럼 내 아이들은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에 이런 기후변화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그럼 애들은 마스크 쓴 상태에서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행복해야 되지? 부모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번 책에서 이제 쓰신 겁니까? 네. 리부트? 네, 김미경의 리부트. 제목 좋죠. 리부트라는 게 컴퓨터 리부팅 하듯이 맞아요. 뭐 이런 거죠. 네, 리셋, 리부트.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예. 리셋하고 싶지 않아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다 리셋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예. 같이 한번 전 세계인이 일시에 멈춘 사건이 없잖아요. 전원이 멈췄잖아요. 한번 끊어졌다가 끊어진 거예요. 예. 리부트 할 때는 음. 다시 킬 때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달라진 판에서는 무엇이 변하는지 알고 리부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그 2-3달 동안 막 공부해 나가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공식? 4가지 공식이 딱 예. 나와요. 이 4가지 공식만 알고 이 내 사업과 내 아이디어를 4가지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으면 예. 내가 살 수 있는 나만의 경영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가지 생각. 공식 다 말씀하시면 책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팔려. 예. 되게 쉬워요. 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온택트요. 그러니까 컨택트도 아니고 언택트도 아니고 온택트요. 예. 언택트 그대로 계시면은 굶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컨택트 하자니 세이프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온택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구사 능력을 갖고 디지털 세상 내에서 나라는 사람의 코어 컨텐츠를 거기다 구사하는 방법을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컵을 만드는 사람이면 내 공예가야. 공예가의 온택트는 뭐가 돼야 되지? 온택트가 뭐예요? 결국은 나를 만나고 내 코어 컨텐츠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온택트로 가서 내가 그를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예. 고객과 만나는 방법을 알아내셔야 되고요. 2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한 굵직한 거 있잖아요. 뭐 AI, 빅데이터, 자동차, 그다음 뭐 IoT 막 한 11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걸 알아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책 3권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그거 개발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개념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렇죠. 알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알면서 상상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지털판을 이해하고 나면은 내 사업을 초기 세팅할 때부터 리부트 할 때부터 디지털 상상력으로 사업을 세팅해요. 예. 오프라인 상상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기 가서 권리금 얼마 달래려나 저거 임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디지털 세상에 임대료도 없네. 디지털 세상은 프리미엄도 없네. 프리미엄 없죠. 디지털 세상은 1, 2, 3등 없거든요. 밤하늘 별이에요. 많은 밤하늘의 분들 별. 밤하늘 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예.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별. 뭐라냐면 유튜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느낌 뭘로 줘요?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밤하늘 별. 밤하늘 별이 1, 2, 3등이 어디 있어요? 자리 잡고 빛나면 별이지. 그러니까 위치를 먼저 선점한 것도 아니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100만 됐어도 1년 후에 구독자 점점 없어지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디지털은요. 무조건 내 자리에서 빛내기 시작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구사 능력부터 배우시고. 예. 그 디지털 세상은 무한대니까 1, 2, 3등 없으니까 예. 늦은 거 없다. 시작해라. 거기다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인디펜던트 워커예요. 인디펜던트 워커. 네, 인디펜던트 워커는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예.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개인 회사 하나로 미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비즈니스가 10년, 15년 성장하는 거. 예. 그리고 한 비즈니스가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5개, 6가지로 가지 뻗기가 되게 좋아요. 컨텐츠 하나만 있으면 예. 예를 들어 뭐 개인 방송도 하고 예. SNS도 하고 전자책도 만들어서 아마존이니 이북이니 국내 싹 팔아버리고 출판사랑 계약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디지털에는요. 블록체인적 직거래 시장이 다 열려 있어요. 공부만 하면 너무 많아요. 특히 50대 공부하셔야 돼요. 은퇴 후에. 예. 안 뽑아주잖아요. 이제 50대 60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코어 컨텐츠를 직거래하려면 50대는 반드시 디지털 공부하셔야 돼요.
겁내지 말고. 저는 좀 솔깃하네요. 저도 하잖아요. 예. 김미경도 57세 때 다 하는데 왜 못하게. 저는 더군다나 음대 나와서 디지털 D자도 몰라요. 음대 나오셨죠 참. 네, 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리고 디지털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코딩해서 뭐 무슨 우리가 뭘 만들겠어요. 무슨 네이버를 만들으래요. 사용하랬지. 반조리 식품이에요. 모든 디지털 기술은 다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워요. 겁내지 마시고 시작하시라고요. 그렇죠. 윤미애님, 이시훈님, 양수정님은 김미경 쌤 너무 멋져요. 킹선님은 학교에서 TV 보여주지 말고 이런 교육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의 그 고답적인 어떤 교과 과정에 관한 걱정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합니다. 이게 맞아요. 딱딱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융합의 세상, 디지털 세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부 부처도 다 나뉘어져 있고요. 네네네. 학교도 교과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융합이 될지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그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성인들을 우리 온라인 덱에서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10,000명이면 30대 이후 혹은 20대 이후는 전공도 10,000개여야 된다. 예. 전공에 너를 구겨넣지 말고 당신 전공대로 사회 것을 갖다 써라. 그게 교육의 새로운 방법이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10,000명이면 전공이 꿈이 망가지고 전공이 그렇습니다. 망가지잖아요. 예. 내가 필요한 거 즉시 배워서 내가 그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진짜 이걸 조금만 더 공포보다는 새로움 설레움으로 바라본다면 조금만 시각을 방향을 바꾸면 공포보다는 새로운 설렘. 네, 예. 다른 게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온 세상에서도 우리는 아이들 키우고 다시 돈도 벌고 다시 행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공포보다는 새로운 설렘. 그때 그 IMF 외환위기 당시에 네네. 책을 출판하셨는데 그때 책 제목이 네. 나는 IMF가 좋다. 네. 그것도 지금 비슷한 느낌입니까? 이거요. 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나는 위기 때마다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IMF 때도 그랬거든요. 예. 저는 그래요. 모든 불행은 반드시 행복보다 메시지가 진하게 들어있다. 그 메시지를 분석하면 살 길이 보여. 불행이 온 이유는 대부분 다 누적된 거잖아요. 예. 근데 누적된 그 힘이 뻥 나를 칠 때는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나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행이랑 대화를 잘하면 살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IMF 때도 그랬거든요. 아, 제가 김미경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과거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네, 네. 제가 그 국내에서 MBA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딱 하나만 배운 거를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면 네, 네. 애터튜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태도. 아, 네, 네, 네. 태도라는 그 단어 하나 배웠다.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항상 회의적입니다. 원래 직업이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되는 면이 그래야 있잖아요. 되는 그게 네. 또 우리의 역할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보면서 또 탓만 하다가는 네. 본인의 인생이 또 망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가 본인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런 게 저한테 시골 출신에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흙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렸을 예. 때 제가. 저 진짜 흙 많이 먹었거든요. 엄마한테 예. 많이 맞았어요. 예. 흙 먹는다고. 안병수님이 김미경님 너무 반가워요. 저 증평 옆 동네 살아요. 증평에서. 김미경 TV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증평이 옆 동네시군요. 제가 증평이 고향이에요. 아, 증평. 네, 네. 고향분 반갑습니다. 예. 9555님은 자존심이 센 것과 높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남성들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요. 예. 자존심과 저는 자존감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왜 단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요. 예.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할까 봐. 그거고요. 맞다.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데 이렇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절대로 맞습니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존이라고 하는 거는 예. 내가 나를 깊이 어느 상황에서도 예. 나를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타인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본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데리고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넓어서 이렇게 넘어진 나도 담을 수 있고 우는 나도 담을 수 있고 사업에서 쫄딱 망한 나도 담을 수 있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어떤지 아세요? 잘난 나는 받쳐주는데 그렇습니다. 좀 못나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자책을 하죠. 예, 자책.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누워 있어도 힘들어도 좀 요즘에 너무너무 일 안 풀려도 나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두 번째 기회를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와요, 우리한테. 아, 가만히 숨만 쉬어도 올긴 올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죠. 지금보다 나아질 거예요. 예. 자존감으로 버티는데 거기에 공부까지 해서 희망까지 주면 얼마나 괜찮은 내가 되겠어요. 거기에 딱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예. 그때부터 기여할 수 있죠. 타인에게. 그럼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겠어요.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책에 네.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네, 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리부트 시나리오? 아, 이게요. 예. 엄청 부러웠던 거예요. 맥켄지 컨설팅, 베인&컴퍼니. 예. 그렇게 기업들은 시나리오를 쓰대요. 미래 예측 시나리오. 그걸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쓴대요. 계속 새로운 변수를 넣고 돌리고 또 쓰고 돌리고 또 일주일에 한 쓰고. 번씩 쓴대요?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면서 리포트를 볼 때마다 아 부러워.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그게 막 그 수억 수십억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사서 이렇게 다 번역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비싼데? 그 공짜예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기업들에게 주는 거는 그들이 돈을 받겠지만 예. 그중에 예측 시나리오 중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그 리포트 형식으로 나온 네, 거는요. 있어요. 예. 자기네 거 구독하라고 공짜로 이렇게 주는 예,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몇 개를 예. 그런데 시나리오를 뭘 써줬는데 거기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살짝 흘리잖아요. 야 기업들은 좋겠다. 이렇게 수억 수십억짜리 시나리오를 쓰니까 이들은 안 무너지는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는구나. 아니 그러면 나 같은 개인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은 누가 시나리오 써줘? 아무도 안 써주는데. 내가 써야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 뉴스 같은 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상에 갈 길은 알려줘도 내 갈 길은 각자 찾아야 되는데. 그건 남이 쓴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만의 시나리오 쓰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한번 예. 시나리오를 써봐라. 예.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코어 컨텐츠 만드셔야 됩니다. 코어 콘텐츠. 그게 뭐냐면 핵심 콘텐츠. 네, 예.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을 거 하나 못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거 뭐냐면 코어 컨텐츠가 뭐냐면 내 단서를 담을 집이 필요해요. 집이 없으면 단서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앞으로 1년 후에 하고 싶어. 내 사업은 미장원인데 이게 문제야. 아니면 문제도 코어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문 같은 걸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단서를 찾아서 그걸 단서에다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공식에 넣어서 매일같이 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걸 매일 조금씩 5줄짜리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한 3달 후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거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책에다가 담았어요. 이제. 재밌네. 되게 읽고 싶어지시죠? 예. 방창현님이죠. 장현방님이 아니고 방창현님일 것 같습니다. 국가 직업훈련도 앞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희영님, 8009님, 아카시즈님, 4330님, 김미경 선생님 한마디 버릴 게 없네요. 평범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KK밥님은 김미경 쌤의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허례허식 결혼식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네요. 현명하신 분이네요. 예. 결혼식 정말 쓸데없죠. 네. 예. 그러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쓸데가 있겠죠. 있죠. 예, 이미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권 재창출님은 김미경님 그럼 주식 부동산 하시는지요? 김미경식 재테크. 저는 예. 주식 부동산보다 저는 내 꿈에 투자해요. 내 꿈이 나는 주식 부동산보다 더 빨리 번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내 꿈에 투자한다. 예. 예. 저는 제 직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직업에 투자하면 내가 완전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코로나만 안 오는 이상. 아, 근데 주식 부동산이 내 컨트롤이 100%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뭐라 그러는 거죠? 펀드 같은 거? 그냥 그 해서 안 건드려요. 그냥 전화 맡겨놔? 저는 그 보험도요 한 30년 된 것도 있고요. 다 그냥 다 맡겨놓고 가만히 두니까 제일 낫던데요. 안 건드리는 게 돈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같더라고요. 아, 이것도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시간상 예.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걸 들여다볼 시간은 없어요. 저는 내 사업, 내 예. 꿈, 내 일을 들여다보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써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나중에 이제 예, 저는 그때 보려고 그냥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끊임없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대를 나오셨는데 네, 스스로 네. 개발하고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해서 또 자기 개발서를 많이 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배운다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배워간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 나이 들어가는 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나이에 걸맞는 일을 잘 하면서 살다 가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40살 때 강의를 할 때는 지금보다 진짜 강의 못했어요. 말도 지금보다 못했고요. 그 이유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든 게 없었겠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랄까요, 제 나이에 품격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좋아요. 공부를 안 했을 경우 이런 깨달음과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57세에 직원은 몇십 명인데 내가 울고 있으면서 야 큰일 났다. 그냥 반은 나가야 되겠다 했다면 57세의 김미경이 얼마나 슬프고 좌절했을까. 내 속도에 내 나이에 맞게 살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계속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올드 러너, 네. 뉴 러너 이런 네네네. 이야기도 책에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은 그 뉴 러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올드 러너는 뭐냐면 우리 자격증 갖기 위해서 아니면 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래서 왜 이미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우리는 시험을 보고 패스하고 무엇인가 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저 뽑아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뭔가 관문이었었잖아요. 예.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타인으로부터 혹은 학교로부터 검증을 받는 거였었잖아요. 예. 뉴 러너의 개념은 내가 나를 검증하되 직거래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직거래 검증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예. 음대를 나온 이후에 저는 계속 직거래 검증을 하는 거죠. 사실 사회가 나를 계속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나를 계속 평가하고 저는 제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공부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부터 코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안 예. 배워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예. 코딩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거의 다 한대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를 개념을 알기 위해서 또 코딩을 하신다는 게. 근데 예. 코딩을 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뭐냐면 프론트 스테이지가 아닌 백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속을 들여다본 느낌 아세요? 사람 속 들여다본 느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을 들어본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을 내가 뭐 아주 완벽하게 전혀 잘하지 못하죠. 그냥 하는 법만 익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퓨터 뒤까지 친해진 느낌. 이러면서 자신감이 훨씬 더 생기면서 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즉시 교육에 빨리 들어오셔서 예. 너무 그러니까 올드러너의 특징들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 배워서 뭐 되겠어? 나는 너무 이거 지금 다 레드 오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고 즉시 배워야 될 과목으로 들어가시고 예. 그러면서 뉴 러너가 되셔야 되는 거죠. 계속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요. 이게 앞으로 한
지금 우리가 2025년을 2020년에 당겨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2025년 기술 개발해 놨다가 늦게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신났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시장이 갑자기 형성돼 버렸으니까요. 예. 이 시장이 앞으로 가속이 붙으면서 명분이 있잖아요. 아, 우리는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코로나 네. 때문에 명분이 생긴 기술들이 인간과 굉장히 빠르게 협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협업 시스템을 빨리 갖추셔야 돼요. 내 개인이 예. 디지털과 협업할 수 있는 개인이 되도록 얼른 만들려면 앞으로 계속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최고의 핵심이 다 배운 세상인 것 같은데도 교육이 최고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제 교육이 생각에. 네. 끊임없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본인 네. 그 독서도 근데 일단 뭐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읽어요. 예. 뭐 추천하실 만한 책들 있습니까? 네, 제가 예. 한 두 가지 책을 요즘에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면요. 예. 파타고니아라는 책 참 좋습니다. 파타고니아. 예. 예.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평생 사회와 직거래 해나가면서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정말 읽으세요. 남이 예.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그냥 내 길을 쭉 가는 거. 파타고니아 예. 그 회장님이 정말 괜찮거든요. 늘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투자 자본 하나도 없이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키워가면서 예. 자신의 고집대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이기도 해요. 파타고니아가 지구세 내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예. 그래서 전 그거 읽으면서 아,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가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가면 부러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고 싶은 분, 왜 자꾸 누구 부러워해서 이렇게 비교하다가 길을 잃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예. 또 하나 50대나 혹은 뭐 연령대 관계없이 저는 너무 아날로그적이에요. 저는요 디지털 세상 너무 무섭고요. 예. 이런 세상 너무 싫고요. 이런 분들이 완전 아날로그인 예를 들어 방앗간 철물점 하는 분들이 디지털과 협업해서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용기를 주는 책이 아날로그의 반격입니다. 아, 아날로그의 반격. 예, 디지털 시대의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저는 두 권이 요새 너무 좋았어요. 꼭 읽으시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책을 먼저 읽으시고 하면 예. 굉장히 협업이 잘 되시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김미경 대표는 네. 수십 년 성공한 어떤 경험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나는 몇 번이나 실패했어. 이렇게 많이 실패한 사람한테 네. 과연 이런 책들이 네. 또는 격려들이 위로가 될까 또는 도움이 될까?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그 실패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분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의 다 썼으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예. 원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 바구니가 한 바구니씩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100개 돼요. 다 쓰면 그다음 성공이에요. 누구나 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다. 예, 누구나 그- 다 성공의 예. 개수, 실패 개수. 예, 근데 예. 실패 개수가 실패 바구니가 다 있어서 그거 다 써야 그다음 성공하거든요. 근데 왜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왜 어렸을 때 초년 성공 딱 한 사람은 꼭 뒤에 가서 그 바구니 매달려 있죠. 예. 그래서 또 써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실패가 있으셨건 사실은 실패해서 배울 때 사람들은 오답 노트에서 진짜 안 잊어버리게 제대로 배우거든요. 난 이걸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남아있고 수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자기에게 주는 기회를 좌절로 차단해 주지 마세요. 내한테 찬스가 계속 있는데 예. 미리 좌절하고 단절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기회를 차단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예. 요번에 희망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아주 잘난 사람 1%를 빼놓고요. 코로나는 다 위기예요.
다 위기였죠. 다 제로 예. 세팅됐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나가는 어떤 배우건 그쪽 뭐 공연계건 아니면 학원계건 저처럼 강의하는 강사건 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정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로 세팅 됐을 때 누가 먼저 눈치채고 한 발을 디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냥 옛날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속도가 무지 빠르거든요. 변화 속도가. 예. 이유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트렌드는 한 10개 중에서 한 4, 5개가 앞서가는 게 트렌드죠. 근데 코로나는 10개 중에 10개가 다 변하죠.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당한 위기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변하는 중이거든요. 이럴 때는 속도 싸움이에요. 골든 타임이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동시에 방향을 싹싹 바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습관이 바뀌잖아요. 뭐 물건을 사는 습관, 예. 은행 가는 습관. 그렇죠. 근데 인간의 습관은 3개월만 연습하면 그게 습관으로 완전 자리 잡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과거로. 예. 그래서 왜 그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골든 타임이 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빨리 눈치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희망 한 조각은 찾아내시고요. 아니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꼭 찾아내시길. 아니면 내년이 지나면 판이 거의 다 굳어져서 아마 다 형성돼 있을 거예요. 그땐 쫓아가기에 뭐랄까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때 쫓아가려면. 배울 양이. 예. 지금은 좀 쪼개져 있어요. 다들 어수선하니까. 예. 그러니까 요때 얼른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경 TV가 지금 110만 정도 되죠. 네, 구독자 좀 수가. 됐어요. 네네네.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 3년이요. 3년. 네. 이렇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또는 사업이 계속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분석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 저 하루 종일 이거만 해요. 딴 걸 안 해서 이런 말씀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부지런하신가 보군요. 저 정말 예. 그래요. 그리고 저 딴 데 신경을 안 써서 딴 거 키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거만 키워요. 저는 뭐 키운다기보다도 그냥 유튜브가 저는 강의하는 걸 꽤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유튜브가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낳고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정도.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 여기서 죽을 거야. 얼마 전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강사로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김미경이. 예. 왜 그런지 알아요? 물어봤더니 왜요? 그래. 지금까지 해서요. 지금까지 했어요. 28부터 하루도 안 쉬고 57까지 강의한 사람 주위에 보세요. 누군가는 좀 쉬었고 아니면 일찍 그만두셨지. 내가 여러분 앞에 쉼 없이 매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안 나타났으면 아니겠죠. 수더분하게 말씀하시지만 승부사의 기질이 분명히 있네요. 사업가의 그래 기질도 보여요? 있고. 예. 그럼 역으로 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마지막으로 네네네. 안티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그거 어떤 댓글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안티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예. 왜냐하면 감정으로 안 받아들이면 돼요. 감정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막 욕처럼 쓴 우리 유튜브는 저희 채널은 욕을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 그래요? 분위기가 아니라서 자기 혼자 그런 뻘쭘해서 나가야 돼서 그렇죠. 우리 되게 착한 사람들. 근데 이제 되게 뼈아픈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약이에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거를 그냥 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다 카피해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카피해서 다 봐요. 음. 다 보고 나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개선하자. 예. 이렇게 개선하자.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왜 사람인데 아픈 말이 없겠어요. 어떤 건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어떤 그 되게 욕처럼 막 이렇게 그렇죠, 왜 없어요. 왜 예.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있죠. 저도 있죠. 그거는 내가 세상을 근데 예. 그건요. 내가 세상을 건드린 대가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건드린 대가다. 네, 내 세상에 그러네. 가만히 있는 걸 내 말이 가서 내가 푹 하고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반응을 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으려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말 안 하면 되지. 집에 있어도 남편이 건드려요. 그러네. 자식이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하실 수 있어요. 그 근육이 없으면 못 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딱 그만큼의 힘이 허벅지에 생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스타 강사이자 유명 유튜버이신 김미경 TV의 김미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령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령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